오늘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진행해 볼 텐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판사입니다. 이제 사건들이 나올 거거든. 네. 그 사건을 보고 우리가 판결을 내리면 돼. 판사처럼. 몇 년 징역 뭐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잖아. 판사들이 3명이 들어가잖아. 범죄를 일으킨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죄를, 형량을 줄 것인지, 벌금을 때릴 것인지, 집행유예를 줄 것인지 이런 거 다 결정하면 돼. 어서 오세요, 판사님. 지금부터 직접 형사사건의 판사가 되어 재판을 체험하실 텐데요. 판사님이 맡으실 사건 영상과 양형 기준을 함께 살펴보시고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할지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함께 체험을 시작해 보실까요? 이제 당신이 판사입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가는 거야. 자, 첫 번째 사건 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으로부터 이 사건을 접했을 때야. 자, 늦은 밤 주차 문제로 다투다 80대 이웃을 뒤로 넘어지게 하여 목숨까지 위험하게 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10일 자정경 서울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지정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달려가며 밀어 뒤로 넘어뜨려서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 그럼 이것만 보고 우리가 형량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집행유예라는 거는 선고형이 벌금 500만 원 이하,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시킬 수 있어. 그래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돼. 예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저는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몇 년이라고 생각하네? 1년이요. 1년이야? 네. 정한이는 징역 1년 이하고 규리 같은 경우에는 나도 징역 1년 이하로 할 것 같긴 해. 징역 1년 이하? 이유가 뭐야? 정한이 같은 경우는? 80대가 먼저 폭행을 해서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정당방위를 하려다가 지금 사고가 난 거잖아요. 피해자가 먼저 시비 걸어서 네. 가해자가 밀어서 넘어뜨렸어. 네. 그래서 의식을 잃었어. 네. 그 정도 해도 된다. 아니요. 만약에 80대가 먼저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단순히 그냥 언쟁으로만 끝났을 문제인데 어쨌거나 폭행을 먼저 제공한 사람은 80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참고하면 이거는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니? 규리는? 난 일단 정한 오빠의 의견 받고 그거에 대한 고의성을 볼 것 같아. 폭행을 당했으니까 홧김에 뭐 하세요 하고 팍 밀었는데 잘못 쓰러지시면서 잘못 부딪혀서 너무 그러면은 이제 징역 1년 정도면 괜찮다. 네. 징역 1년이면 집행유예거든. 자, 사건이야. 그날의 사건을 우리가 드라마로 보는 거야, 한마디로. 자, 차가 도착했어. 참, 지정주차 편말도 안 보이나. 아예 막아놨네. 화가 났어. 이제 빡세거든. 그냥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선 주차하는 게 일 보고 들어왔는데 피곤하잖아. 근데 차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좀 싸가지 없게 대놓긴 했어. 네, 노진 씨가 죄송합니다. 저거는 선생님 차가 저희 주차구역에 넘어와 있어서요. 다시 좀 대주실 수 없으실까요? 아무데나 대면 되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깟 일로 차는 사람은 게 없고요. 왔어. 때문에 다른 데 댈 수가 없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빈자리에 주차하면 되지. 지정주차가 어디 있어? 어르신, 여기 편말 있잖아요. 근데 차를 이렇게 대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어르신이야? 나 이런 왜 그러세요? 뭐야, 이랬어? 젊은 사람이 볼장머리 없이 나를 쳤어? 이 자식 이러고 마세요. 아이, 정말! 먼저 이제 시비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뿌려쳤어. 괜찮아요? 아니 저 정도로? 안경에 긁혔어. 아이, 정말! 내 말이 맞네. 어르신, 자꾸 폭력을 가하니까. 괜찮으세요? 의식을 여기 잃었어. 사람이 쓰러졌어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면 눈 좀 떠보세요. 여기. 자, 이렇게 이게 사건이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적용할 규정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형에 참조할 규정,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자, 이런 식으로 징역, 벌금,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리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는 판사가 돼서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 들어볼 거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은 2021년 4월 10일 자정경에 서울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정 주차구역을 침범해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우측 팔로 1회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달려가며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및 출혈상을 가하였습니다. 변호인과 검사 변론하세요. 당시 피해자가 쓰러지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여 안경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하여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대인 피고인이 고령인 80대의 피해자를 3, 4m가량 밀고 나가는 행위는 상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고 나가기 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 또한 전치 2주의 상해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령인 피해자가 뇌에 상해를 입게 된 것은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스트레스성 흥분 상태로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무리하게 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령인 피해자에게 뇌가 손상되는 중상해를 가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직접 응급처치를 하면서 피해자가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사고 전까지 피해자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해왔으나 현재는 이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또한 평생 사소한 범법행위조차 한 적 없이 자신의 맡은 바 소명을 다하며 살아온 모범적인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 검사, 최종 의견 말씀하세요. 집중해서 보고 있네. 집중하지.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 고령인 피해자를 밀어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심각한 기억력 장애와 활동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못해 발생한 재산적 피해는 물론 그동안 규칙적인 생활로 유지해온 건강마저 모두 잃고 후유증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형과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검사 입장을 변호인 놓고. 최후 변론하세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안경이 벗겨지고 시야가 흐려진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의 의미로 피해 회복을 전부 해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사소한 범법행위나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우선 저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사과드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가족분들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인 신분이 된 제 처지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선처해 주신다면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0일 비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위자료 지급을 감안하여 원만히 합의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자, 그리고 탄원서까지. 자, 아내가 쓴 탄원서야. 저는 피고인의 아내입니다.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저희 남편은 선후배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이웃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근시로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사물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분에게 얼굴을 맞아 안경이 벗겨지면서 심리적으로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세 많은 분을 밀어서 넘어지게 한 사실만으로 씻을 수 없는 죄인 줄은 알지만 저희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합의서와 탄원서까지 보고 우리가 이제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판결을 내리면 돼. 실제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여러분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양형 요소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법정으로 가시죠, 판사님. 검사, 변호사, 그리고 탄원서 합의서 모든 걸 보고 뭐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거 아주 그러면 안 돼. 어찌됐든 간에 폭력을 쓰면 안 되지만 일단 피해자와 또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안경이 벗겨진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그런 부분에서 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저도 집행유예가 돼야 된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고요. 나도 일단 집행유예는 생각이 같은데 징역 1년까지는 잘 모르겠어. 8개월? 8개월? 1년과 8개월 사이인데 하긴 이게 그래 또 거기에다가 합의도 했고 거기에다가 또 초범이야. 아니면은 솔직히 8개월도 많고. 맞아, 나도 8개월 많다고 생각해. 8개월 많아? 아, 6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최소로 6개월로 잡고 어떤 사회봉사나 이런 거를 좀 시간을 많이 높일 것 같아. 그렇지. 저는 집행유예 2년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2년 많아? 1년? 왜 그러냐면 그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 판사의 판결 결과와 우리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보죠.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형의 집행을 우리랑 똑같아. 그러니까요. 피고인에게 8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규리 말한 것처럼 양형의 사회봉사.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랑 똑같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뇌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고 상처 부위와 피해자의 나이, 수술 예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평생 큰 장애를 앓고 살 것으로 보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나아간 측면도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의견이야.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러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다음 사건으로 한번 넘어갔죠. 자, 우리가 또 이제 신문으로만 봤을 때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 아파트에서 아내의 옷에 불을 지른 방화범을 검거했어. 경찰에 따르면은 A씨는 2021년도 10월 2일 새벽 5시경에 75세대가 살고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외도를 의심하여 일회용 라이터로 아내의 옷가지에 불을 붙이고 사진을 찍어서 아내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후 A씨는 불을 끄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버렸으나 같은 날 오전 8시경 남아있던 불씨가 다른 옷까지 옮겨 불이 붙었다. 다행히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여 불이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그치.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조사 중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진짜 좀 과하게 줘도 된다고 봐. 아니요, 저는 집행유예. 집행유예? 왜? 집행유예인데 징역을 맥스로 때릴 것 같아. 규리는? 나는 벌금형 집행유예. 일단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게 만약에 불씨가 더 커졌다면 정말 참사잖아 그거. 그렇지. 75가구나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되게 그냥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일을 저질렀다는 게 일단 나는 그거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도 어떻게 봤을 때 나도 이제 정원이 말처럼 징역이 맥시멈 그 집행유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수로 불을 지른 것도 아니야. 그래 이거 거기에다가 이런 사고가 진짜 큰 참사를 일으킨단 말이야. 이제까지 모든 사고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까지도 괜찮다고 봐. 징역 1년 이하의 실형까지도. 아 근데 제가 뭐 더 말하자면은 불을 껐잖아요. 아내 협박은 맞지만 전체 세대에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어요. 불을 껐거든요. 사건을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보자고. 여보 어디야? 어딘지만 말해. 와이프 쫓아온 거야 지금? 경찰입니다. 김성훈 씨 되시죠? 저기 잠시만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저기 무슨 일로? 강아지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잠시만 서로 같이 가주시겠습니다. 내려주시죠. 이거 전날에 새벽 4시 5분까지 와이프가 안 들어왔어. 근데 연락도 안 한 거 아니야. 와이프가 연락을 안 했겠지. 연락을 해줄 수 있어. 내 말이. 얘 전화를 안 받아. 열받았어 지금. 와이프한테도 잘못했지. 지금 며칠째인데. 만약에 진짜 외도한 거면 와이프한테도 잘못했는데. 이제 아주 대놓고 외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 정도면은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닐 거야. 그래. 그렇지. 새벽 5시에. 근데 아무리 그거 했다고 하더라도 옷을 불태운다라는 생각을. 이런 생각은 진짜 처음이야.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야. 근데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보내줄 정도면은 이런 식의 행동을 많이 했어 남편이. 누구세요? 뭔지 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잠시만요. 협박을 하고 그랬을 거야. 아니 무슨 일로? 경비가 왔어. 여기 장모님이 집안에 불이 난 것 같으니 얼른 가보라고 신고하셔서 왔습니다. 아니 저희 장모님이 뭘 아시고 뭘 신고하셨단 말씀이세요? 냄새가 나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뭐야 들켰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좋게 해결하세요. 알겠고요. 수장님 나가세요. 제가 알아서 끄고 제가 다 정리할게. 나가세요. 자 우리 집 나가세요. 지금 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알았어요. 제가 끄면 될 갑자기 거예요. 급발진하면 안 돼. 자, 다 꺼졌잖아. 저랬는데 남아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가버렸어. 저게 내가 이제 꺼야지 해서 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거 갈 테니까 만나서 얘기해. 와이프가 안면돼 있네. 처제. 혹시 시간 나면 우리 집에 좀 가봐줘. 내가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헷갈려서 그래. 불이 붙었어요. 다행이에요. 저거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야 이거. 자, 양형 조건을 한번 볼게. 자, 형법 167조 1항 불을 놓아 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등을 소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상황 잘 보셨나요? 이제부터는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어떤 논리로 판사인 여러분을 설득하는지
보도록 하시죠. 이런 거 좀 멋있습니다.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저 검사복 입고 그 알지? 보따리 들고 다니는 거 알지? 듣지 않았어요. 지금도 듣지 않았지. 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어. 피고인은 2021년 10월 2일 오전 5시경 7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이고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과거 행동을 뉘우치거나 집으로 귀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옷가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가지를 거실 바닥에 모아놓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위 옷가지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우고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거실 바닥에 피해자의 옷가지 일부가 불에 타 있는 걸 발견하고는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아직 불에 타지 않은 다른 옷가지에 재차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후 이를 끄는 행동을 하고 좀 싸가지 없긴 했죠, 행동. 나가버렸습니다. 어르신한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옷가지에 남아있던 불씨가 다른 옷가지로 옮겨 붙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진화는 되었으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변호인과 검사 변론하세요. 당시 피고인은 외박을 한 처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괴롭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에 불이 붙은 사진을 보면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한순간에 경솔한 생각으로 여러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연기만 내서 아내를 자극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옷가지 주변의 물건들을 치웠으며 5분여 뒤에 현장을 확인한 관리사무소장 앞에서 불을 끄는 행동도 취했습니다. 또한 처제에게 불씨가 남았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도 남겼습니다. 부탁을 남겼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제는 현장에 접근도 하지 못했으며 그 사이 비밀번호 안 알려준 거야? 만약 스프링클러와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고한 목숨이 희생될 뻔한 위험천만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의가 없었음에도 의도와는 다르게 2차 발화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 스스로도 크게 놀랐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자칫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용서받기 힘듭니다. 우선 이 사건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와 피고인의 친구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번 일로 놀랐을 이웃 주민들 한 분씩 찾아뵈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해 주기를 부탁하고 본인도 선처를 받게 되면 이웃들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를 드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부부의 실수를 용서해달라는 이웃들의 탄원서를 양형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께서 법정에 출석하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남편을 자극하지 않았더라면 착하고 순진한 남편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후회됩니다. 지금에서야 남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사
자, 검사의 최종 의견 말씀하세요. 피고인은 공동주택 내에서 방화를 한 뒤 불길이 완전히 꺼진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거 중요해. 맞아요. 만약 불길이 번졌다면 공동주택인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가했을 수도 있는 중대한 그렇지, 이건 범죄입니다. 진짜 참사지. 맞아요. 이에 피고인을 법정형과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는 진짜 엄벌이야.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피고인이 방화를 하게 된 과정은 극히 우발적이었으며 1차 발화 시에 적극적으로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한 점을 봤을 때 이웃에게 위험을 초래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옷까지 5점이 불탄 점 이외에는 이웃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이웃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오, 이거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바라고 있는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처와 어린아이들은 오직 피고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이 지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는 너무 이건 감정적인 호소 아니야? 대통령께서 이러한 정황을 두루 헤아려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이웃 주민에게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게 한 점 사죄드립니다. 아이들이 주위 시선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장모님이 헛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는 매 순간 신중하게 처신하며 가족들을 돌보고 성실한 가장으로서 정상적인 가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탄원서가 2장이네. 이웃 주민이 쓴 탄원서. 몇 년을 같이 지내고 봤던 이웃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가족이 모두 떨어져 지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안내 방송을 듣고 대피하는 소동은 있었지만 큰 위험성을 느끼지 못했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고 현장에 가보니 거실 중앙에 옷까지만 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거주했던 김성훈 씨는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성품도 착한 사람입니다. 추후에 나와서 절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부디 간절한 마음 모아 선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탄원서. 자, 친구네. 자, 안면도에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목적은 방화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을 붙인 뒤 잠시 후 불을 껐으나 잔불씨가 남아 다시 점화가 되어 불이 났고 불이 꺼진 줄로만 알고 있던 피고인은 외출을 하여 이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행실이 올바르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사건 전까지 저와 함께 성실하게 가게를 이끌어가던 친구가 없으니 가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 동업하는 저의 처지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탄원서 2장. 이것까지 보고 우리가 선고를 내리면 돼. 나부터 한다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뭐 아까도 말했지만 큰 참사가 일어날 뻔했고 거기에다 이제 의도도 너무 불순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귤이랑 정한이가 말했던 것처럼 인명피해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영상을 통해서 본 피고인의 자신은 너무나 무책임했어요. 그래, 경비가 와가지고 좋게 하라면서 불 끄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불을 한 번 더 지르려 했잖아. 싸가지 없는 거야. 그리고 결국엔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는 건 그건 진짜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래,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 1년을 주면 경각심이 크게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년보다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좀 많이 두는 게 나은 것 같아. 3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안 들어왔다고 불을 질러버린 거잖아. 이런 행동이 계속 있었던 거야. 막 뭘 해보고 저거 해보다가 안 되니까
더 센 걸 해야 되겠다는 불을 지른 거거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한테 소문 다 난다고. 맞아요. 쟤네 아빠가 불 질렀대. 바로 소문. 진짜로. 그치. 애들 놀이터 가면은 불 질렀대요. 불 질렀대요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내 가족한테 피해가 갈 수 있구나. 이런 경각심을 심기 위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괜찮은 것 같아. 너의 의견 괜찮니? 네. 이 정도에서 양보해서? 네. 자, 판사의 결과! 징역 8월 8개월.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집행유예는 2년. 우리보다 짧게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자칫 불길이 번져 확대되는 경우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현장에 온 관리 사무소장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방화 행위를 계속한 면이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 죄질도 안 좋고 그러나 싸가지도 없어. 피고인은 싸가지가 공정 벌금형을 후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옷까지만 불에 타는 정도여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생각보다 짧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판사가 돼가지고 사건을 이제 한번 봐봤는데 네. 양형이 이런 식으로 긋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사건이 디테일하네. 맞아. 그래, 겉으로 보는 거랑 확실히 이 인생이 그런 말 있잖아.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 하나씩 외우고 다니면은 그럴싸하거든. 정한이는 어땠니 오늘?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규리는 어땠어? 나는 일단 이런 거를 처음 해봐서 되게 신기했고 뭔가 그 영상도 있고 이러니까 좀 하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집중해서 나도 되게 재밌게 했어. 이제 이거 말고도 사건들이 더 있거든. 그 사건들은 다음에 만나가지고 또 한번 해보자고. 좋아. 오늘 수고했고 다음에 또 만나자. 고맙습니다.